미 대선 결과에 열흘 넘게 별다른 입장이 없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지대지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 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정은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전국 대대장 대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언급했습니다. 전쟁 준비, 핵무력 강화.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대내적인 의도가 있고 예. 또 대외적인 의도가 있겠죠. 예. 대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 군부를 향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상 북한의 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대대 단위로 수경지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대장한테는 전쟁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 정신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 지도원이 있습니다. 예. 정치 장교죠. 지금 이제 사실상 북한의 장병들은 장마당 세대란 말이죠. 예. 한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정신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메시지는 아무래도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무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시키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비핵화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나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지금 최고 관심을 갖는 거는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었는데 이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3차 세계대전. 네.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사실상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얘기한 건 이런 거였죠. 지금 한미동맹은 한미핵동맹으로 가고 있고 예.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서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 전 세계로 개입을 확대하려고 이러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도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강조했지만 실상 그것을 얘기한 이유는 예.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우크라이나 파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보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당성을 주장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 날려보냈습니다. 어제 우리 쪽에서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이는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이례적으로 사진도 공개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인데 그런데 묘하게 약간 모자이크가 처리돼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저게요 두 종류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저기에 있는 상표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을 또는 이제 전 세계 언론에 이게 보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상품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서 보낸 거고요. 예. 지금 저기 보시는 저 부분은 지금 노동신문에 실린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북한 주민들은 저 상표를 못 보도록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저기에 보낸 것들이 초코파이도 있고 구충제도 있고 또 이제 여성용 용품도 있는데 저건 이제 북한 주민들도 다 알아요. 특히 이제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북한 전 주민이 알고 있거든요. 입맛을 봤죠. 그래서 예. 저걸 일부러 이제 저렇게 저렇게 표시를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저 모자이크 처리 안 하면 북한 주민들이 저 신고 안 하고 자기네들이 가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저게 모자이크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해 왔는데 오늘 드디어 이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괜찮다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그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인데요. 네.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인데 예. 사거리가 한 300km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전에는 이제 80km 정도 나가는 하이마스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허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여기가 아마 결정적인 명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허용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유럽연합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F-16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제공해 줬거든요. 예. 그 전투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 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미사일이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생산한 건데 예. 그것도 한 300km 나가거든요. 예. 아마 그것도 곧 허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러시아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표현했습니다. 분쟁에 기름을 붓는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트럼프 당선인은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이제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종전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줬고 또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 선언이 진행되기 이전까지 서로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격전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당분간 그렇게 보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구상이 어떨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자, 잠시 좀 보여주시죠.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란 파산을 목표로 최대 압박 전술에 나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란 파산은 어떤 거고 이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원유 수출을 제한하고 새로운 예. 이제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한테 예. 가는 이런 자금줄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원유를 2020년에 한 40만 배를 하루에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예. 2024년에는 150만 배럴씩 하루에 수출했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옛날처럼 돌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했어도 그 제재가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 예. 그러냐면 그 제재를 받는 나라의 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재만으로는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항상 그 제재에는 제재에 못지않게 당근이 병행돼야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